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제 HMC 제6호 스펙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빨리 잊고 다음 청약 종목인 워트 살펴보는 게 좋겠죠? 기업 내용부터 해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트는 반도체 공정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인 THC, 그리고 디스플레이 항온기 장치인 TCU, 미세 파티클 제어 장치인 FFU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친구는 THC,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 초정밀 온습도 제어와 함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한 항온수의 공급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이 장비는 어떤 공정에 사용이 되냐면요. 반도체 노광 공정, 웨이퍼 위에다가 빛을 쪼여서 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그런 포토 공정에 쓰이고요.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다가 감광액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퓨릿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도포되는 감광액의 두께가 균일할 수 있도록 THC가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환경 자체를 세밀하게 제어해주면서 반도체 수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THC 시장은 원래 일본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워트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게다가 2004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한 그 해에 바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협력사가 되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2018년에는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 2021년에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국내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이 비결로는 기술력을 꼽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는 거겠죠. 보시면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오류 발생 건수 대비해서 워트의 오류 건수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 수리에 있어서 타사와 달리 반출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로부터 장비의 안정도나 성능, 그리고 수리 편리성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이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요. 아무래도 유지 보수 건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류 자체가 적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 수익성에 당연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창사 이래 20년간 흑자 경영이 지속됐다고 하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거, 지겹게 들었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22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6%가 감소했고 또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전방 산업에 투자가 지연되다 보니까 장비업체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부진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양 매출 비중이 1% 미만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이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반도체 업황은 회복될 기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SK하이닉스발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미가 이미 보이고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V자 반등을 보이면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에 조단위 이익을 기록해주기도 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선제적으로 감산에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빠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확실하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연됐던 투자도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HBM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IMT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 HBM 반도체의 수요 급증은 워트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완전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패키징을 한다고 했잖아요. 왼쪽 그림처럼요. 이때 TSV라는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러 겹 쌓인 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이 공정에는 트랙이라는 설비와 THC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교하게 위로 쌓는 패키징 공정에서도 정밀한 환경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광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전 공정,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에서만 TSV를 적용을 했다면 HBM 시장이 본격화되면 후공정, 패키징 공정에서도 TSV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특히나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을 최초로 개발,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내면서 내년 상반기 양산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SK하이닉스발 리스크가 크지만 내년에는 SK하이닉스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HBM과 엮일 수 있다는 건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 SK에 이어서 HBM 전쟁에 마이크론까지도 가세했다는 이슈, 그리고 HBM 수요가 내년에 30% 증가할 전망이라는 뉴스 등등등 덕분에 또 오늘 HBM 관련주들이 크게 꿈틀했습니다. IMT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IMT가 상한가로 밀어 올렸죠. 이런 부분도 워트에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공모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유사기업으로 HPSP, 유니셈, FST, 테크윙 이런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건 반도체 칠러 장비를 생산하는 유니셈과 FST 정도. 이 칠러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열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들의 PER은 10배 근처로 낮은 반면에 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HPSP, 테크윙은 PER이 30배 이상으로 높아서 이 친구들을 포함시켜서 공모가를 높였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참고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바로 같이 확인을 해보죠. 경쟁률은 793.26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907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그래서 허수성 청약 방지제도 변경 이후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경쟁률이 한 싹 다음으로 높고요. 참여 건수도 1900건을 넘겼기 때문에 많은 기관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트의 공모 규모는 260억 원으로 IMT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하고 딱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과 기관 한 개당 평균 참여 금액을 비교해서 본다면 워트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에 비해서도 확실히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5,000원에서 5,6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습니다. 특히나 6,500원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 96.22%, 수량 기준으로 94.81%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6,500원에 확정이 됩니다. 이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는데 기관들은 우선은 받고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 크다거나 진짜 성장성에 베팅을 해서 오래오래 두고 보자라고 판단한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개월 확약은 전무해요. 3개월 확약 비중이 조금 높고 1개월이 조금 있고요. 15일 확약도 없긴 하네요. 이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예수 기간이 6개월로 짧은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확약 비율은
퓨릭보다는 높고 신성 ST보다 낮은 그저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도 좋은 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짚고 가시죠. 공모가가 6,5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48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 배정을 했더라고요. 직원 37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달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3.93% 정도가 되거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9.86%가 존재합니다. 그냥 기존 주주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1% 이상 보유 주주 3명과 기존 소액 주주 2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다 개인들이고요. 이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까지 주주 배정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액면 분할을 반영하면 다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주주의 존재가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는데 기존 주주 비율이 9.86%면 아주 높은 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면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참여 기관도 많았습니다.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상단 이상이 100%, 공모가는 상단에 16% 초과한 6,500원에 확정이 됐고요.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2%, 수량 기준 10%로 그냥 그런 편. 유통 가능 물량은 33.93%, 기존 주주 비율은 9.86%,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5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우선요. 유통시총이 300억 원대로 조건이 좀 비슷했던 공모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레뷰 코퍼레이션을 포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큐리옥스, 나라셀라 등등이 있는데요. 나라셀라를 제외하면 성과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트도 이 정도의 수요 예측 결과와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트의 공모가 기준의 PER은 23.29배. 그렇다면 유니셈이나 FST에 비해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3년의 실적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그대로 썼고요. 피어그룹의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에 평균 PER 22.96배를 적용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6,4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6,5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모가가 매력적인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찌됐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수준에서 조금 저렴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공모가 10,000원 미만의 최근 종목들은 성과가 어땠는지. 쭉 보시면 다 좋았죠. 물론 단순히 10,000원 미만이라서 좋은 성과로 연결된 건 아닐 거예요. 유통가능 금액이나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보통 10,000원 미만이면 수급이 좀 잘 붙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 주당 단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를 하자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라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한 주당 평가가액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공모가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또 HBM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또 HBM 테마로 엮이면서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이 잘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공모주는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좀 수급이 밀어올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것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파두나 CG트로닉스, ALT 다 그랬었죠.
문제는 유통 물량에 있었다고 봅니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았고 특히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비교해서 본다면 워트는 이 중에서 유통 물량, 기존 주주 비율, 유통 가는 금액이 가장 양호한 편이기는 해서 조건 면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 IMT가 HBM 관련주였잖아요.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워트에도 또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참여는 해볼 만한 공모주이기는 한 거죠. 근데 주당 단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남는 게 있을지는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확인을 하고요. 균등, 비례경쟁률, 수익금 예상해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균등 물량은 50만 주입니다.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큰 장점이기는 하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만드신다면.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6만 주입니다. 증거금으로 1억 9,5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증거금 6만 5천 원이 필요하겠네요.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면 최근 공모주 열기가 대단하기는 하죠. 신성 ST에 51만 건이 넘게 참여했고 퓨르세는 38만 건 이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키움증권이 계좌 수가 적은 증권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동안 청약 건수를 보면 항상 20만 건 넘지는 않더라고요. 센즈랩, 꿈비 둘 다 할 만한 조건이고 수요 예측도 좋았는데 예상보다 참여 건수는 낮았습니다. 센즈랩에 17만 건, 꿈비에는 14만 건 정도. 요즘에 열기를 좀 고려해서 이때보다는 꽤 많이 참여를 한다고 치고 25만 건을 잡아봤고요. 25만 건 정도 참여한다면 균등 2주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주를 받는다고 해도 주당 가격이 6,500원밖에 안 돼서 다른 종목 한 주 받는 것과 차이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금 예상을 해볼게요. 키움에서 진행한 센즈랩에는 총 증거금이 4.22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인당 청약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워트는 청약 한도가 센즈랩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증거금 규모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400만 원으로 잡고 25만 건을 곱해서 6조 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692대 1이 나오거든요. 비례 한 주를 노리고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약 975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일차의 마감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 예상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면서 비례까지도 참여해도 괜찮을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급 풀 청약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킹 이틀치 이자는 약 32,540원이고요. 워트에 청약을 한다면 총 18주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균등 2주, 비례 16주. 그러면 워트가 한 50% 이상만 올라주면 파킹 이자보다는 더 남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00% 오른다면 수익금 11만 7천 원. 파킹 이자를 제외하고는 약 8만 원을 남길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거의 2억 원에 투입하는 건데 100% 오르면 겨우 8만 원을 번다고? 이게 주당 가격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금이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비례 참여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선 저는 파킹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다면 참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례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750만 원으로 3만 주 청약하는 경우도 예시를 들어봤고요.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펙도 뒤통수를 치고 다시 가주는 마당에 이런 개별주들도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동안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 미리 좀 살펴보고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